예, 8장에서 이제 텍스처링을 했고요. 텍스처링을 수행하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도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텍스처링이라고 라이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라이팅에 관해서 이론을 살펴보고 그것이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거를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니까 라이팅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물리학의 고전적인 주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뭔가 물리학에서 이론적으로 막 해놓은 그런 모델들을 따와야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실시간 그래픽스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70년대 초반에 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 퐁 라이팅 마들 또는 퐁 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퐁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프랑스?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하여튼 베트남 출신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 그 석박사 과정으로 왔던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퐁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퐁 라이팅 모델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갖고 뭐 좀 계속 변형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 사람 학위 논문에서 이 라이팅 모델을 제시를 했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학위 받았을까요? 유타죠. 그 70년대, 60년대 후반서부터 모든 그래픽스는 다 유타 대학교에서 다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 퐁 모델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 네 가지 항으로 나눠져요. 이 네 가지 항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맨 먼저 그 이제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이니까 빛에 관해서 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 빛이 나오는 소스를 라이트 소스, 광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광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지금 이 강의실 같은 경우 이제 천정에 뭐 정사각형 LED 광원들이 쫙 있잖아요. 네. 뭐 저런 광원은 실은 근데 굉장히 처리하기가 복잡해요. 그 우리가 처리하기 쉬운 가장 간단한 광원이 디렉셔널 라이트 소스예요. 뭐 방향성 광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냥 별게 아니라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해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무지 강하고 빛이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가 하면 만약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예를 들면 백열등 광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점을 한번 두 개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점을 향해서는 빛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점을 향해서는 빛이 저런 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두 점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런 백열등이 아니라 멀리 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진짜 멀거든요. 따라서 이 두 점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은 평행해요. 뭐 굳이 막 따지고 들어가면 평행하지 않겠죠. 조금이라도 차이는 있겠지만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평행한 광원이 빛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계산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퐁 라이팅 모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에서는 9장에서는 이런 해로 대표되는 방향성 광원 하나만 다룰 거예요.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장면을 구성하는 물체의 모든 점에 입사하는 빛은 같은 방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로 아예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와요. 근데 퐁 모델의 첫 번째는 이른바 디퓨즈 리플렉션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난반사예요.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빛은 파란색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지만 오렌지색으로 보인 것처럼 온갖 방향으로 다 반사가 돼요.
난반사하는 대표적인 물체들이 뭐 이런 옷들, 그리고 요즘은 보기 힘든 백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빛이 특정 방향으로 들어와도 그냥 온갖 방향으로 빛을 반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어떤 색상을 띈다라고 말할 때 실은 우리는 그 물체가 반사하는 색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은. 따라서 여기에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인 것처럼 빛이 온갖 방향으로 다 반사가 될 때 그래픽스에선 가상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든지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즉 가상 카메라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요 점 P의 색상은 동일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난반사의 특징이에요.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온갖 방향으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표면을 디퓨즈 표면 또는 람버시안 표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잠깐 들었을 그러한 표면일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강도로 빛이 반사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내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눈의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P점에 빛이 들어오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광원 자체의 그 색깔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방향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 파란색 벡터로 그려져 있는데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빛을 향한 벡터로 180도 바꿔 놓을 거예요. 그럼 계산이 편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빛을 향하는 벡터를 라이트에 L자를 따서 L 벡터를 했고, 그 다음에 P의 법선 벡터는 노멀 N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N과 L 사이의 각도가 P가 받는 빛의 양을 결정해요. 근데 P가 언제 가장 많이 빛을 받을까? 이렇게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0도일 때, 즉 광원이 노멀 방향 위에 바로 놓여 있을 때예요. 그러면 요 세타가 계속 벌어져서 90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스치지도 않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때는 빛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러면 세타가 0일 때 최대 받고 세타가 90일 때 최소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세타가 커질수록 우리가 받는 빛의 양은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반비례 관계잖아요. 이걸 어떤 함수로 모델링할 수 있을까? 예, 코사인 세타라고요. 세타가 0도일 때 최대값 1이 되고 세타가 커질수록 계속 함수는 작아지면서 세타가 90도가 되면은 0이 된다. 근데 코사인 세타? 우리 많이 보던 텀이거든요. 어디서 봤냐면 바로 닷 프로덕트의 정의에서 봤어요. 그래갖고 N하고 L하고 닷 프로덕트를 시켜보자고요. 그러면은 N의 크기 곱하기 L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노멀의 크기는 1로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면 L도 역시 한번 1로 항상 우리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바로 N.L이네. 예, 바로 요거가 바로 P가 받는 빛의 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세타가 계속 커져갖고 90도가 될 때를 표현을 했는데 90도보다 더 커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경우에요.
그러면 n.l은 음수가 되죠.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90도가 커지니까 n.l은 음수가 될 거예요. 아니, 빛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음수의 빛을 받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n.l로서 P가 받는 빛의 양을 정하면 안 되고, 예, max n.l 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n.l이 0보다 작아지면 0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P점이 받는 빛의 강도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빛의 색상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하얀색 빛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RGB가 111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흰색이죠. 근데 어떤 물체가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물체가 G하고 B는 그냥 흡수를 하고 이 빨간색만 반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얘를 디퓨즈 반사 계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게 아니라 그냥 그 반사 계수를 100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사하려고 하는 색깔만 1로 표현을 하면 돼요. G하고 B는 0이죠. G하고 B는 흡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R, G, B가 모두 1인 그런 광원이 물체에 빛을 써 있는데 이 물체는 1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은 이 1하고 결합이 돼 갖고 레드를 그대로 반사시키고 이 0은 그린하고 결합이 돼서 왜 오타가 있지? 0이에요. 그린은 반사를 안 시키고 다 흡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 0은 블루는 100% 들어오지만 곱해져갖고 0, 즉 블루 반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RGB는 뭐 아니면 도, 1 아니면 0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에서처럼 0과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고 실은 광원도 이렇게 RGB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건 쌍쌍이 곱해져 갖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퀴즈. 어떤 광원의 색깔이 1, 0, 0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잘 없지만 그 재래시장 정육점에 갔을 때 그 고기 위에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고기를 빨갛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빨간색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다가 여러분이 파란색 물체를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보일까? 예, 곱해져서 0, 곱해져서 0, 곱해져서 0. 예, 까맣게 보여요. 실제 정육점 가서 한번 놔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놔보면은. 근데 그 라이소스 자체가 완벽한 빨강이 아니고 여러분이 놓을 물체가 아마 완벽한 파랑이 아니라서 조금 색깔은 보일 텐데 기본 원리는 이거라고요. 됐고 결론이 디퓨즈 반사이래요. 요건 앞에 이제 설명한 거고 요거는 D는 디퓨즈라는 거고 S는 라이트 소스 광원의 S고 M은 머티리얼 물체 표면이에요. 요 기호는 쌍쌍이 곱한다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강도를 이렇게 인텐서티를 이렇게 정하고 색상을 정하면 이것이 바로 디퓨즈 리플렉션이 돼요. 실제 요 그림이 흰빛을 쪼였을 때 빨간색 물체 100의 MD를 가진 애가 어떻게 색상이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데는 N하고 L하고 거의 비슷했겠죠. 근데 이런 데는 N하고 L하고 굉장히 크게 달랐을 거라고. 그래갖고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하는 차이가 이거예요. 예, 이제 폭 모델의 두 번째 요소인 스페큘라
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를 우리말로 정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과 같은 거는 람버시안 표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분명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올 텐데 온갖 방향으로 반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지 않고 빛은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아니면 그 방향을 중심으로만 반사가 되는 것, 그거를 정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난반사, 디퓨즈 리플렉션하고 달리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돼요. 카메라 위치에 따라 갖고 정반사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난반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L 벡터를 사용을 해요. 실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설정된 이러한 L 벡터를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빛은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빛이 들어오는 방향하고 요 노멀하고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표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른바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물리학적인 기본 원리죠. 그런 입사각과 동일한 반사각을 이루면서 요 빛이 튕겨져 나간다고요. 그 벡터를 반사 벡터다 해서 리플렉션 벡터라고 하고 R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요 해당 점하고 카메라 위치에 뭐 I로 주어질 테니까 요거를 이어서 또 다른 벡터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카메라를 향한, 그러니까 카메라는 보는 거니까 그런 벡터를 해갖고 뷰 벡터라고 해서 V로 표기를 한다고요. 그럼 정반사에서 핵심은 요 R하고 V 간의 관계예요. 요 각도를 지금 로우라고 표시를 했는데, 로우가 만약 0이라면, 즉 리플렉션 벡터랑 뷰 벡터랑 같다면 우리 카메라는 정반사를 정확하게 캡처하겠죠. 근데 뭐 물체가 꼭 이렇게 반드시 R 방향으로만 빛을 반사시키는 거 아니고, R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빛이 좀 흐트러져 가면서 반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가 조금 벌어져도 카메라는 정반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R의 방향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예, 계산식은 아주 간단해요. 이 그림을 필요한 것만 이제 추려서 그려봤는데, 우리는 L 벡터 있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인 것 같은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딱 끊어지는, 그러니까 n이 원래 좀 긴 건데 길이가 1이지만 여기서 끊어지는 벡터는 n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그럴 때 L에서 n 코사인까지 있는 벡터를 S라고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 S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항상 두 점 간의 빼기 내지 두 벡터 간의 빼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L 끝에서 n 코사인 세타 끝으로 가는 벡터가 된다고요. 그래서 S라고 하는 벡터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얘와 동일한 직각삼각형이 여기 대칭이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도 역시 우리는 S라고 하는 벡터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 벡터 위치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벡터는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S는 이제 여기서 이 R을 잇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S에 관한 두 가지 정의를 얻었다고요. 둘은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R이잖아요. 그래서 n 코사인 세타를 저쪽으로 이항을 하면 여기와 같이 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노멀 벡터는 뭐 아는 거고, 그다음에 빛의 위치가 정해지면 L 벡터도 아는 거니까 여기 둘 사이의 각도 세타만 알면은 리플렉션 벡터 R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난반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했던 거지만 n하고 l하고 닷 프로덕트는 n의 크기, l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요. 근데 둘 다 모두 길이가 1인 단위 벡터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n-델로 표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우리는 리플렉션 벡터 r을 오로지 n하고 l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r까지 계산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r하고 v의 관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디퓨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가 아니라 그 카메라 위치에 무관하다고요. 근데 스페큘러 텀은 정반사는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굉장히 좌지우지 돼요. 근데 만약 거울처럼 완벽한, 뭐 실제 완벽하진 않겠지만 거울처럼 거의 완벽한 그런 표면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빛이 여기로 들어와서 거의 이 방향으로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정확히 여기 있지 않는 이상 이 P점에 그 정반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물체 빼고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V가 R하고 그냥 약간만 벌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여기 지금 오렌지 색깔로 보인 그 코는, 원뿔은 이렇게 정반사를 볼 수 있는 영역을 그냥 개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사이의 각도, 우리가 이 각도를 로우로 표시를 했는데 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로우가 0이면 정반사를 최대로 봐요. 로우가 커지면 정반사를 적게 봐요. 커질수록 적게 보는 거거든요. 반비례잖아요. 반비례를 표현하는 가장 유용한 함수 코사인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로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로우가 0일 때, 즉 R하고 V가 같을 때 맥스에 해당하는 1을 우리가 얻어내잖아요. 그래갖고 로우가 벌어지면은 확실히 정반사를 적게 보는데 이 코사인 로우의 문제점이 예를 들면 60도인 경우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60도 때 최대의 50%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B 기준으로, 그러니까 R 기준으로 이게 V 벡터라고 했을 때는 이게 60도? 너무 크게 그렸네. 하여튼 60도 정도라고 치면 이 정도에도 정반사를 본다?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 이거 별로 안 좋은 함수라고요. 근데 한번 코사인 로의 제곱을 취해 보세요. 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아, 이러면 괜찮아요. 그럼 실은 뭐 이렇게 한 45도 됐을 때 우리가 반을 본다고요. 아까보다는 많이 박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너무 너그러워. 아, 그러면은 지수를 계속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코사인 로에 64승 정도 하면은 이런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함수거든요. 즉 로우가 0일 때 최대 정반사를 봐요. 하지만 0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보는 정반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좀만 더 벌어져서 예를 들면 몇 도 정도일까? 한 15도 정도만 돼도 전혀 못 본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R과 V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래갖고 로우를 쓰되 그곳에 지수를 쓸 텐데 얘를 SH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샤이니니스인데 얼마나 물체가 이렇게 매끈한가. 매끈할수록 이제 반짝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샤이니니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매끈한 물체일수록 거울과 같은 이렇게 아주 매끈한 물체일수록 이 지수 SH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됐고, 그러면 지금 로우 뭐 각도 괜찮은데 난반사 같은 경우 우리가 세타를 엔다델로 표기했잖아요.
그게 n과 l이 모두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우는 r과 v 사이의 각도인데 r하고 v하고 모두 단위 벡터라면 이 로우 역시 r.v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 정반사의 intensity, 강도는 이렇게 r.v의 sh 승으로 표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디퓨즈 같은 경우는 max n.l, 그리고 음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max를 쓴 거고, 그리고 디퓨즈에 해당하는 라이트 소스, 그 다음에 디퓨즈에 해당하는 머티리얼 컬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라고요. R.V가 90도, 그러니까 R하고 V 사이의 각도가 90도를 넘어가면 R.V가 음수가 되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맥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정반사의 강도만 얘기한 거고, 색상은 아직 우리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남반사에서 색상을 고려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색상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둘이 표현하는 그런 반사는 굉장히 다른 반사예요. 하나는 남반사, 하나는 정반사라고. 오케이, 질문? 그러면 SH가 커질수록 더 매끈한 표면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것이 이렇게 여기서 SD, 여기서 SS. 그 아래 첨자는 이제 디퓨즈하고 스페큘러를 각각 나타내는 건데, 원문자 S는 라이소스의 소스잖아요. 그럼 둘 다 우리는 방향성 광원을 생각을 한 거고, 그래갖고 요 둘은 같겠죠. 좋아요. 그리고 MD는 물체 고유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요 MD는 텍스처로부터 갖고 올 거라고요. 그런데 MS는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MS는 그레이 스케일 값이에요. 그레이 스케일? 회색인가? 가 아니라 우리가 RGB 세 개의 요소로서 색을 표현하는데, R하고 G하고 B하고 값이 같을 때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대는 111이고 최소는 000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0.3, 0.3, 0.3 이것도 그레이 스케일 값이라고. 근데 왜 MS는 그레이 스케일이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요 800원 내고 콜라캔을 사왔는데,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보이죠? 하얀 줄로 세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콜라캔은 뭐 대체로 파란색이지만 이 하이라이트는 하얀색으로 보이죠? 예, 빛을 그냥 반사를 시킨다고요. 그래갖고 정반사 스페큘러 리플렉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물체 고유의 색깔은 죽이고 그냥 원래 라이소스의 색깔을 그냥 내보내준다. 근데 여기 MD에서처럼 그걸 텍스처 색으로 쓴다? 그럼 물체 고유의 색깔이 무슨 필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스페큘러에서는. 그래갖고 광원의 색을 오로지 그대로 그냥 내보내겠다 그러면 111 쓰라고요. 근데 물체의 특성에 따라 갖고 일부는 좀 광원 색깔을 내가 흡수를 하고 한 90%만 내보낼래. 그러면은 0.9, 0.9, 0.9를 쓰라고. 이런 의미에서 MS는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갖고 괜히 사온 거니까 질문한 학생한테 선물로. 차가우니까 지금 마셔요. 이렇게 해서 정반사, 스페큘러 리플렉션을 설명을 했고, 이 그림이 바로 스페큘러 리플렉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오로지 정반사만 갖고 이 주전자를
렌더링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밝죠. 밝다라는 건 이 영역에서 R하고 V가 비슷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R하고 V가 상당한 각도를 보인다. 그리고 굳이 이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하면 15도 이상 되겠네 라고 시커멓겠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게다가 이렇게 지금 흑백 영상으로 보이는 건 뭐냐? 우리가 하얀색 라이트 소스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한 대로 MS도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큘러 리플렉션만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라고. 됐죠? 이렇게 해서 남반사랑 정반사 두 개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기초적인 물리학 지식을 이용해서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건데 워낙 단순한 함수를 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도 이제 두 번째 텀은 끝났는데 세 번째 앰비언트, 네 번째 이미시브를 강의할 거예요. 앰비언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뭐 강의실에서건 방 안에서건 불을 다 꺼보자고요. 끄면 순간은 암흑이 되겠지만 좀만 있으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불을 다 껐는데 광원은 없는데 물체가 보인다고요. 왜냐? 뭐 문틈이건 창틈이건 어디론가에서 빛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라이트 소스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 빛이 지금 있는 거라고요. 여기. 그리고 물체가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빛이 막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체로 들어갔다가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을 완전히 껐는데도 물체가 보인다는 건 이 그림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피점 하나를 보면 피점으로 온갖 방향에서 빛이 들어온다고요. 파란색 화살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갖 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체 특성하고 무관하게 반사되는 것도 역시 온갖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빛이 온갖 방향에서 들어오고 반사도 온갖 방향으로 되는 것, 이런 거를 앰비언트 리플렉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뭐 배경광 반사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빛이 온갖 방향에서 들어온다. 무슨 얘기죠? 특정하게 L 벡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빛이 반사되는 걸 결정하는 건 결국 노멀 벡터잖아요. 노멀 벡터를 기준으로 해갖고 모든 게 다 계산이 됐잖아요. 근데 온갖 방향으로 반사가 돼. 그러면 역시 노멀 벡터까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아래 첨자는 앰비언트의 A고 그냥 온갖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RGB 컬러로 설정을 하자고요. 그럼 물체의 고유의 어떤 필터링하는 RGB 색이 또 있어갖고 걔네들을 그냥 쌍쌍이 곱해갖고 더해서 앰비언트 리플렉션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 대개의 경우 요 색은 엄청나게 작겠죠. 따라서 이 식을 갖고 간단하게 앰비언트 리플렉션을 표현하면 이렇게 음영 변화가 없는 대체로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불을 껐는데 물체가 보인다. 그러면은 정말 빛들이 뭐 불을 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의실 공간에서도 얼마나 많은 빛들이 서로 튕기고 막 온갖 난리를 다 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물리학적으로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당연히 이건 틀린 함수겠죠. 근데 어때? 뭐 결과만 그냥 그럴듯해 보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리플렉션을 표현할 거예요.
그럼 펑 모델의 세 가지를 다 끝냈고 마지막은 이미시브 텀이에요. 요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강의실을 우리가 렌더링 할 때 저런 천정에 있는 LED 등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고유의 색깔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M2라고 하는 얘는 그냥 RGB 컬러예요. 컬러를 그냥 주면 이런 쌍쌍이 곱하는 이런 오퍼레이터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물체의 빛색 이렇게 주면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 주전자는 이미시브 컬러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실은 RGB가 거의 0에 가까운 빛을 약간 내는 완벽하게 지금 새까맣지는 않잖아요. 0.1 정도, 0.05 정도 값을 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 텀을 다 설명을 했고 펑 모델은 걔네들을 쫙 더하는 거예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diffuse reflection 우리가 정의한 거죠. 그리고 specular reflection, ambient reflection. 얘는 emissive light. 얘 혼자 reflection이라고 안 하는 거는 이제 반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디퓨즈 리플렉션만 갖고 한번 렌더링을 수행을 했고 스페큘러만 갖고 렌더링 수행했고 앰비언트만 갖고 이미시브만 갖고 물체를 그려봤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다 여기 지금 더하잖아요. 그럼 이 각각은 어찌됐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모든 점에 RGB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개를 다 더하면은 통합된 RGB가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요 결과라고. 이렇게 간단한 게 펑 라이팅 모델이에요. 오케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했고 이제는 얘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거를 강의를 할 거예요. 오케이, 질문. 그 앰비언트 모델에서요. 예. SA는 그게 뭐 정확한 광원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임의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렌더링 하고자 하는 공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는 한 이 정도 앰비언트 라이트 쓰면 적당하겠다 라고 해봐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거 너무 밝은데? 그럼 좀 줄여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초록색 계열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RGB 중에 G요소를 조금 높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앰비언트 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코너를 한번 보자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직접적인 광원이 닿지 않는 곳이거든요. 얘네들이 완벽하게 지금 검은색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앰비언트 여기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검지 않잖아요. 우리가 앰비언트 텀 그 자체를 하여튼 어찌됐건 적용을 했기 때문에 000이 아닌 어떤 컬러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 컬러 값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완벽하게 검은 000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앰비언트는 너무나 간략화된 아주 과학적이지 않은 그러한 텀이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간접 조명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죠.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거를 16장 16장일 거예요. 거기서 강의를 좀 할 거예요. 또 질문. 예. 그러면은 그 광원에서 직접 반사되는 빛만 보시는 건가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간접광처럼 벽에 한번 반사됐다가 나온 빛을
조금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설명하면 여기까지는 직접 광에 의한 반사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지 않는 이런 데가 완벽하게 0, 0, 0 블랙 값을 갖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저기 튀었다가 일로 들어오고 이런 데 튀었다가 여기 튀었다가 일로 들어오고 마구잡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엄밀하게 모델링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델링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물체 표면에 어느 점인들 보세요. 완벽하게 검은 데가 있나요? 없거든요. 일정 정도 빛을 발한다는 건 하여튼 이렇게 간접광을 다 반사를 시켰다는 얘기라고요. 하여튼 이제 우리는 폭 모델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 그랬죠. 크게 텍스처링하고 라이팅이에요. 그리고 텍스처링은 8장에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럼 그 텍스처링 말고도 이제 라이팅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거를 볼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까지 강의한 그런 폭 모델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LNRB 나오는 순서대로 LNRB가 우리는 중요해요. 근데 실제 이러한 이렇게 공면을 렌더링 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두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와 같은 디렉셔널 라이트 소스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땐 두 점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은 다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라이팅을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수행을 할 텐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레스터라이저가 주는 입력과 더불어 유니폼이라는 입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유니폼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모든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다 공통으로 쓰는 데이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에서 월드 매트릭스가 유니폼으로 들어오듯이, 그 이유는 모든 버텍스 쉐이더가 공통의 월드 매트릭스를 쓰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동일한 라이트 벡터 L을 쓸 거라고. 따라서 L은 이렇게 유니폼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L은 유니폼으로 들어올 거니까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N은 여기서 보듯이 물체 표면의 점마다 노멀 벡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폴리곤 메쉬를 사용을 하니까 꼭지점마다 원래 있었고, 노말이 걔가 뭐 어떻게 넘어가 갖고 레스터라이저가 보관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보관된 노말이 넘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라이팅을 수행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L이 유니폼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N은 레스터라이저가 보관해서 주는 그러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럼 V는 어떨까요? V도 역시 여기 카메라가 있을 때 이쪽을 보는 거랑 이쪽을 보는 거랑 보세요. 각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 벡터도 프래그먼트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N하고 V는 요거를 레스터라이저가 줘야 된다. 근데 제가 리플렉션 벡터인 R은 건너뛰었죠. 왜냐? N하고 L이 주어지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리플렉션 벡터 R은 계산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R은 자체 계산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폭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LNRV 4개가 기본이 되는 그런 벡터인데, L은 유니폼, MB는 레스터라이저가 줄 거고, R은 자체 계산할 것이다.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라이팅 계산은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수행을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럼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할 텐데, 좋아요.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LNRB를 갖고 폭 모델을 수행을 해요. 그럼 그 앞에 레스터라이저가 있고, 그 앞에 버텍스 쉐이더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버텍스 쉐이더한테 입력으로 주어지는 건 이러한 폴리곤 메쉬예요. 그래갖고 두 점 P1하고 P2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P1도 노말, P2도 노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버텍스 어레이의 구성 요소죠. 그럼 요 노말은 어느 공간에서 정의된 걸까? 맨 처음에 버텍스 쉐이더한테 주어진 거는. 예, 오브젝트 스페이스예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오브젝트 공간에 버텍스를 처리하는 게 버텍스 쉐이더 임무잖아요. 얘네들은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요 L 벡터 다시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처리해 주는 L 벡터를 생각해 보자고요. L 벡터? 라이소스까지 있는 벡터네. 얘는 어느 공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예, 월드라고요. 월드 공간을 이렇게 모든 물체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빛을 또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월드 공간 벡터라고요. 그러면 이런 NLRB가 다 폭 모델이라고 하는 그 함수로 다 엮여져야 되는데, 그럼 명백하게 NRB도 월드 스페이스 벡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다고요. 월드 스페이스 벡터여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맨 처음에 벡터는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노말을 레스터라이저가 보관을 할 거야. 그 보관된 노말을 프래그먼트 쉐이더한테 줄 거예요.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반드시 월드 스페이스 노말을 받아야 돼. 그럼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변화는 누가 담당을 할까요? 다시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반드시 월드 스페이스 노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맨 처음에 주어진 노말은 오브젝트 스페이스 노말이에요. 그럼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의 노말 변화는 누가 담당하죠? 예, 버텍스 쉐이더가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 이 레스터라이저는 그냥 기계예요. 얘는 그냥 보관만 해준다고요. 좋아요. 그래갖고 버텍스 쉐이더는 반드시 오브젝트 스페이스 노말을 월드 스페이스 노말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레스터라이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P1하고 P2를 단면으로 그려봤어요. 그럼 여기에 N1하고 N2가 있는데, 얘는 지금 레스터라이저 단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N1하고 N2는 월드 스페이스 노말이겠죠. 그럼 걔네들을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보관을 한다고요. 그래서 보관된 노말이 할당이 될 프래그먼트를 A하고 B 두 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A의 노말 NA는 N1 쪽에 좀 더 가깝겠죠. 그리고 NB는 N2에 가까울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버텍스 쉐이더는 오브젝트 스페이스 노말을 월드 스페이스로 바꾸고, 레스터라이저는 여기 보인 것처럼 보관을 해요. 그리고 보관된 노말을 넘겨준다고요. 그럼 다시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라이트 벡터는 유니폼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의 N도 이제 넘겨받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R은 자체 계산할 거라고요. 그럼 V를 받아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V는 뷰 벡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월드 공간에서 정의된 벡터여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뷰 벡터를 얘기를 해보죠. 그럼 여기 점이 주어졌을 때 카메라까지 있는 벡터가 바로 뷰 벡터라 그랬잖아요. 카메라는 어느 공간에서 주어지는 거죠?
오케이. 얘도 월드 스페이스에서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점은 맨 처음에 여기 아직 이제 버텍스 쉐이더가 처리하는 건데 버텍스 쉐이더한테 주어지는 점은 아브젝트 스페이스 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점을 일단 월드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월드 공간 꼭지점을 카메라랑 이어서 월드 공간 V를 만들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런 월드 공간 V를 레스터라이저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V1, V2는 여기서 월드 공간 뷰 벡터예요. 그럼 레스터라이저 그냥 기계라 했잖아요. 보관한다고요. 그래서 두 프래그먼트의 뷰 벡터를 할당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프래그먼트의 VA는 V1에 가까워요. 근데 B라고 하는 프래그먼트 VB는 V2에 가깝다고요. 그냥 보관의 일반적인 성질이잖아요. 그럼 그게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어간다고요. 다시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L, N, R, V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유니폼으로 주어질 거예요. N은 앞에서 받았어요. 지금 막 V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R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다 주어졌어. 그러면 퐁 모델을 구현을 할 거예요. 예, 전체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 버텍스 쉐이더 부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버텍스 쉐이더가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저 지금 버텍스가 OS에 있는데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 변화를 한 뒤에 다시 V2로 만드는 거예요. 예, 맞죠. 예, 지금 학생이 한 질문이 요 버텍스 쉐이더 하는 일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달라는 건데 버텍스 쉐이더 입력은 무조건 오브젝트 공간 정점 어레이예요. 버텍스 어레이잖아요. 버텍스 어레이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좌표가 오브젝트 공간에서 정의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가고 월드 공간에서 카메라 공간으로 가고 카메라 공간에서 클립 공간으로 갔고 걔를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버텍스 쉐이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건 뷰 벡터, V 벡터를 계산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립 공간 가기 전에 일단 월드 공간으로 변환을 해놔요. 그 다음에 월드 공간에서 I가 주어졌거든요. 카메라 위치가. 그럼 이 월드 공간 꼭지점하고 카메라하고 이렇게 잇는다고요. 걔는 당연히 이제는 월드 공간 벡터일 거예요. 걔를 넘겨준다고요. 넘겨준 것이 바로 여기서 V1, V2가 되는 거예요. 걔를 레스터라이저의 마지막 단계인 스캔 컨버전에서 쫙 보관을 하면은 우리 지금 예를 들은 A하고 B라는 프래그먼트마다 뷰 벡터가 보관이 돼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한 번에 하나씩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럼 버텍스 쉐이더에서 레스터라이저로 보내지는 그 모든 그 버텍스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보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V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던 정보잖아요. 저희가 어떤 게 없었다고요? V 같은 경우에는 V? 여기 V 첨자를 좀 아래 첨자를 얘기해 줄래요? V1, VA, V, B, 아니 다시 헷갈리는 것 같은데 V1하고 V2는 정점의 뷰 벡터예요. 네네. 정점의 뷰 벡터는 당연히 버텍스 어레이에 없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텍스 쉐이더가 만들어준 거죠. 그걸 레스터라이저로 보내면은 그거 모두 다 보관이 되는 거예요. 보관해서 프래그먼트마다 뷰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코드를 볼 거기 때문에 이론을 일단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모호한 부분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예. 근데 V1이랑 V2 사이에 있는 프레그먼트
저는 그러니까 예시라서 두 개인 거죠. 예, 예시라서 두 개인 거지 뭐. 사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삼각형 안에 있는 애들을 프래그먼트라 그러잖아요. 웬만한 삼각형이 뭐 아주 작은 삼각형일 경우 몇 개 있겠지만 좀 크면은 수십 개, 좀 더 크면 수백 개의 프래그먼트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프래그먼트마다 정점 월드 노멀, 아니, 정점 월드 공간 뷰 벡터가 다 보관이 될 거라고. 예, 이제까지 배운 거 정리합시다.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L, N, R, V가 필요해요. 근데 L은 유니폼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 프래그먼트 A, B에 L은 동일하게 주어져요. 근데 N하고 노멀하고 V, 뷰 벡터는 각각 버텍스 쉐이더 월드 공간을 변환한 다음에 레스터라이저한테 넘겨주면 레스터라이저가 프래그먼트마다 보관을 한다고요. 그래서 n이 계산이 돼 있고 여기 또 n이 계산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v도 다 레스터라이저가 건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r이잖아요. 근데 r을 계산하는 거는 이 식이 있다고요. 그 식에 따라서 여기 r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는 4개가 다 주어졌으니까 라이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리플렉션하고 뷰잉 벡터하고 방향이 같아요. 이럴 경우 뭐냐 하면은 스페큘러 리플렉션을 정반사를 최대한 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하고 달리 여기서 R하고 V는 그 사이의 각도가 커요. 즉 로우라고 하는 각도가 큰 거거든요. 이 정도 각도면은 정반사를 스페큘러 리플렉션을 거의 못 볼 거라고요. 따라서 그렇게 A하고 B에서 최소한 정반사는 굉장히 다를 거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고 이제는 요거를 실제 구현을 할 그러한 버텍스 쉐이더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버텍스 쉐이더예요. 차근차근 할게요. 얘는 월드 뷰 프로젝션. 우리가 늘상 봐왔던 3가지 유니폼이잖아요. 그거 받아요. 그 다음에 유니폼 말고 애트리뷰트로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뭐 여전히 우리가 처리했던 것들이에요. 받아요. 그러면 노멀을 먼저 처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는가? 월드 매트릭스의 넷 3 기억나요? 이렇게 4 곱하기 4 월드 변환이 있을 때 여기는 0, 0, 0, 1이고 여기 3 곱하기 3 부분이 L이고 여기를 T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노멀이니까 벡터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 리니어 트랜스폼 부분만 따온다고요. 그게 맷 3였어요. 근데 L에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취해야죠. 이렇게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그걸 다시 정규화 시켰다고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강의했던 거니까 다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V 노멀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어느 공간에 있냐고요. 예, 월드 공간이라고요. 그 V노멀은 여기에 지금 출력 변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V노멀이 할당만 하면은 출력이 된다고요. 출력이 된다라는 건 레스터라이저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점 쉐이더는 한 정점당 한 번 수행이 되죠. 그러면 뭐냐고요. 아까 여기서 보인 것처럼 얘를 좀 전에 보여드린 버텍스 쉐이더 한번 수행을 하고 얘를 한번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 N1하고 N2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갖고 이게 물론 월드 공간, 월드 공간. 그래갖고 한 번에 하나씩 처리를 해요. 그래갖고 N1하고 N2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났어요.
두 번째 줄로 가봅시다. 포지션이에요. 바로 입력으로 주어진 정점의 오브젝트 공간 좌표거든요. 걔를 뭐 하나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1을 더해갖고 뭐 4차원 벡터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월드 매트를 적용을 했다고요. 그러면 임시로 월드 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좌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용도가 뭔지 짐작이 되겠죠. 아까도 강의했지만 바로 뷰 벡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월드 포스를 여기에 썼고 아이포스라는 거에서 뺐어요. 아이포스가 뭘까? 아, 여기 뭔가 유니폼으로 주어졌던 거였어요. 이름 그대로 눈의 위치, 카메라 위치고 우리 용어로 그냥 아이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포스에서 월드포스를 뺀다?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랬죠. 월드포스에서 아이포스로 가는 벡터잖아요. 이게 지금 월드 포지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얘가 지금 월드포스예요. 그 다음에 i도 유니폼으로 주어졌다고요. 걔를 빼니까 바로 b1이 나오는 건데 앞에 물론 단위 벡터로 만들기 위해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빌트인 라이브러리, 빌트인이 아니고 라이브러리 펑션을 호출했죠. 이게 바로 V뷰예요. V뷰가 뭔가? 출력 베리어블이라고요. 그럼 얘가 이제까지 지금 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페이지에서 얘를 월드 공간으로 바꾼 다음에 라이스로 다 있고 각각 노멀라이즈 시켜갖고 V1, V2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정점당 한 번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V1 한 번 만들고 이 점을 위해서 버텍스 쉐이더가 또 한 번 호출이 돼서 V2를 만들고 예, 많은 학생들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Vnormal, Vview를 만들었다고요. 우리 얘에서 따지면 우리 얘에서 따지면 N1 만들고 또 다른 점에 대해서 N2를 만들었다. 우리 얘에서 따지면 한 버텍스에 대해서 V1 만들고 또 다른 버텍스에 대해서 V2를 만들었다고. 여기까지는 이제까지의 버텍스 쉐이더가 안 하던 새로운 것들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까지 했던 거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텍스처 좌표 그냥 카피해갖고 VTEX 코드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월드 포지션 계산해놨었잖아요. 근데 클립 공간 좌표를 출력하는 건 모든 버텍스 쉐이더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월드 포스에다가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차례차례 적용을 해서 내장 변수인 GL 포지션에다 할당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버텍스 쉐이더가 할 일은 끝났고 이제 레스터라이저가 뭔가 일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레스터라이저한테 지금 넘겨지는 데이터는 바로 요 세 개라고요. 그 각각의 프래그먼트마다 Vnormal, Vview, Vtext 코드를 다 보관해서 할당할 거예요. 그럼 바로 노멀을 이용해서 할당한 애들이 이런데 N, A, N, B가 할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V, A, V, B가 할당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두 점마다 이런 애들이 할당이 돼서 들어간다. 근데 걔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처 코드도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요 세 개, 노멀, 뷰,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할당된다는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어갈 거예요. 됐죠? 좋아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보자고요.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요 폼 모델을 실제 구현을 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역할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쫙 받아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매트 스펙인데 뭐 다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머티리얼의 스페큘라, 즉 이렇게 MS라고 썼는데 바로 우리가 썼던 요 MS라고요. 그러면 폼 모델에서 MS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제가 주어진 건 이제 하나하나 다 지워 나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매트 MB, MA잖아요. MA 주어졌다고요. 매트 이밋, ME예요. ME 주어졌어요. 너무 지겨운가? 그다음에 매트 SH, 샤이니니스 그 지수였겠죠. 오케이, 지수 주어졌어요. 그다음에 SD, SS, SA 얘네들이 쫙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SD, SS, SA 주어졌다. 그다음에 라이트 디렉션, L 벡터겠죠. 우린 디렉셔널 라이트 소스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두 프래그먼트 쉐이더마다 동일한 그런 L 벡터가 주어질 거라고요. L 주어졌어요. 많이 주어졌잖아요. 남은 게 뭔가? N, MD, R, V 이거네요. 그러면 N이 뭐죠? 노멀이잖아요. 노멀 레스터라이저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MD는 말씀드렸죠. 예, 텍스처로부터 얻어올 거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갖고 오면 되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V, 바로 뷰 벡터잖아요. 레스터라이저가 줬다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리플렉션인데, 이거 프래그먼트가 계산할 거라 그랬죠. 다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부터 실제 계산만 수행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N은 주어졌어요. 그리고 V도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실제 필요한 거는 MD하고 R만 잘 갖고 오면 되는데 MD, 바로 요거거든요. MD라고요. 걔네들 텍스처로부터 갖고 온다 그랬죠. 그럴 때 텍스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 쓴다 그랬죠. 그리고 칼럼에 뭘까? 바로 텍스처로 주어진 그러한 유니폼이었다고요. 이건 8장에서 다 강의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칼럼 맵에 접근을 할 때 우리는 프래그먼트마다 보관된 텍스처 좌표를 사용을 할 거라고. 드디어 이것도 MD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디퓨즈 텀을 제가 또 한번 하나하나 뽑아 볼게요. 디퓨즈 텀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건 N.L이에요. 그러면 노멀, V노멀을 뭔가 정교화시킨 건데 하여튼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일단 얘네들은 레스터라이저가 준 거잖아요. 그래갖고 노멀 줬어요. 라이트는 유니폼으로 제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시라고 하는 다 프로덕트 많이 쓰이니까 쉐이더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을 한다고요. 그 N.L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걔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0을 이용해서 맥스
함수를 쓰죠. 근데 맥스 함수도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빛의 강도만 얘기한 거고 SD하고 MD랑 쌍쌍이 곱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해서 색상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디퓨즈 텀이 완벽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냥 구현이 돼 있어요. 얼마나 깔끔해요. 좋아요. 디퓨즈 텀 끝났고 그 다음에 스페큘라 텀이겠죠. 똑같다고요. 우리는 R.V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R.V 리플렉션인데 리플렉션을 여기 구현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리플렉션 요 구현한 게 별게 아니라 N을 N 닷 빼기 L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R 벡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설명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얻은 리플렉션을 여기 사용을 해서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구현을 한 거고 하나만 볼게 SH가 지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POW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건데 이게 파워의 앞에 자고 POW AB는 A의 비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SH죠. 걔를 지수로 해갖고 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스페큘라 텀이 그대로 구현이 돼 있어요. 너무 기계적이라고 재미없죠. 근데 뭐 프로그램이 그런 거죠. 뭐. 그 다음에 앰비언트 텀. 이건 그냥 색깔 두 개 곱하는 거고 둘 다 유니폼으로 주어졌었잖아요. 유니폼으로 주어진 거 곱하면 된다. 마지막 이미시브인데 이미시브는 그냥 뭐 최종 폼 모델에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프래그 컬러가 우리가 계속 사용하기로 했던 단일한 색깔 내보내는 그러한 변수예요. 거기에 diff, spec, mb 그리고 mat는 유니폼으로 주어진 건데 diff, spec, mb가 뭐냐? diff, spec, mb 좀 전에 계산한 거라고. 예, 퐁 모델 구현이 끝났어요. 진짜 기계적이죠. 예. RGB 값의 범위는 자동으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좀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래요? 자동으로 된다는 게 뭐죠? RGB 값이 0에서 255 값으로 두 가지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다 더하다 보면 그 범위가 추가되는 게 이름이 뭐지? 최소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 있네. 기억해 두려고. 예. 0에서부터 255 범위에서 RGB가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즈 시켜갖고 돼요. 그래갖고 만약 이제 디퓨즈 텀에서 R 요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0.3 나오고 스페큘라에서 0.2 나오고 앰비언트 리플렉션에서 뭐 0.1 나오고 이미시브는 없다 그러면 0.0 나오고 다음에 0.6으로 한다고요. GB도 마찬가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저 학생 지금 얘기한 게 여기가 0.8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R이 1을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1로 해요. 아주 무식하게. 예. 1은 절대 못 넘게 글로 딱 고정을 시킨다고. 그럼 결과가 좀 이상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렌더링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전에 배운 유니폼들 값을 막 조정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썩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럴듯하게 나오면 오케이, 난 만족. 이러면서 렌더링 진행하는 거라. 아주 그 포인트. 또 질문. 예. 그러면 만약에 뭐 텍스처 같은 게 투명한 텍스처가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하죠? 투명한 텍스처. 예를 들면 PNG 같은 그런 그건 따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굉장히 지금 좋은 질문인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다 불투명한 물체를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Deep Spec MB가 다 103잖아요. 103라고 하는 건 지금 RGB를 리턴을 했다는 거라고요. 근데 반투명한 물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게 투명한 물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반투명이 되겠죠. 그럼 그런 반투명을 표현하는 게 실은 A라는 거라고요. 10장에서 강의할 건데 계속 지금 우리가 무시하면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컬러가 103가 아니라 104로 이제까지 여러 번 나왔던 게 RGB뿐 아니라 A까지 불투명도를 표현하는 이 A까지를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1을 할당을 하잖아요. 1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RGB하고 마찬가지로 이 4개 모두 0과 1 사이의 범위에 노멀라이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은 완벽하게 투명, 그리고 1이면은 완벽하게 불투명인 거고 중간에 어떤 값을 가지면 걔가 반투명하다는 건데 여기서 1을 했다는 거는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질문한 게 그 반투명한 물체들 처리를 해줘야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실은 우리 지금 유니폼으로 앞에서 주어졌던 이런 애들이 다 색깔들이 103로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안 주어지겠죠. 104로 주어지면서 A까지 특정한 값을 0.5, 0.7 뭐 이렇게 반투명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값들이 주어질 거라고요. 그럼 걔네들을 여기서 계산을 해갖고 리턴을 하겠죠. 그럼 그 값들이 뭐 폭 모델을 통해 갖고 값들이 약간씩 변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꼭 1이 아닌 A 값이 나갈 거라고요. 그럼 그 A 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10장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앞선 질문이고 지금 무슨 소리지?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10장에서 강의할 테니까 그거 기다려 봅시다. 또 다른 질문. 네, 좋아요.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실은 여기 텍스처 했으니까 8장에서 배운 텍스처링 진행한 거고 그 다음에 폼 모델을 쫙 구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도 한 거고 그래서 텍스처링하고 라이팅하고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완수를 한 거라고. 텍스처 저만 써면 저희가 배운 텍스처링이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8장에서 배웠었잖아요. 우리 8장에서 배운 함수들이 이거거든요. 8장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 까먹은 것 같아 벌써. 오로지 요거 하나 불렀었다고요. 라이팅을 전혀 수행을 안 했었다고. 근데 요거는 뭐 이런 앞에 출력 변수가 아니었고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갖고 이게 결국은 MD로 우리가 할당을 한 거지만 텍스처링만 수행하고 8장에서는 끝났고 요 뒤에 라이팅을 길게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 보여줬던 텍스처링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라이팅을 해갖고 이제 빛과 물체가 뭔가 상호작용을 했구나. 구석진 데는 어두워 보이는구나. 이런 거가 나오는 이유가 다 퐁 모델 덕분이라고. 실제 요 그림은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9장의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이용해 갖고 그대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리뭉실 넘어갔던 게 Vnormal, Vview가 레스터라이저가 보관해서 준 거죠. 근데 레스터라이저는 얘를 어디서 받았죠? 버텍스 쉐이더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버텍스 쉐이더가 Vnormal, Vview를 어떻게 줬는지 한번 보자고요. 버텍스 쉐이더예요. Vnormal, Vview를 줄 때 다 노멀라이즈 했어요. 단위 벡터를 만들어 줬다고요. 근데 얘는 왜 쓸데없이 노멀라이즈를 또 하죠? 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네. 버텍스 쉐이더는 단위 벡터를 줬어요. 하지만
레스터라이저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 끝에 주어진 버텍스 노멀은 단위 벡터였겠지만 중간에 막 보관하는 결과는 단위 벡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실은 단위 벡터가 대부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보관을 해요. 딱 중앙에서. 중앙에서 보관한다는 거는 양쪽에다가 0.5라고 하는 웨이트를 줘갖고 곱한 다음에 더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얘는 0하고 루트 2분의 1이 된다. 단위 벡터 아니죠. 예, 보관을 하면은 단위 벡터 성질은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V 노멀이나 V 뷰나 다시 다 노멀라이즈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이트 벡터는 유니폼인데 오픈GL ES가 주는 거잖아요. 걔가 단위 벡터 안 줬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단위 벡터로 또 만든다. 그래서 요 과정이 나와요. 옛날엔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지금 노멀라이즈 왜 했을까요? 지금 다 이해하시니까 중간고사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예, 그래서 9장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